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팔 준비를 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성장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3% 내렸는데 다이와 캐피털 마켓의 니시무라 카지야, 일본계인 것 같죠. 이분이 페이팔에 대한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이거는 범매수 의견이죠. 이걸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64달러에서 62달러로 한 3%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6.6%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중립으로 낮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페이팔 어떤 기업이냐? 1998년에 설립된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이고요. 2015년에 이베이에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이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수백만 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확보를 하고 있고 활성 계정 수만 4억 2,600만 개에 달합니다. 이게 원래 4억 3천만 개까지도 넘었었는데 약간 이 활성 계정 수는 성장이 약간 정체 단계이긴 해요. 최근에 주요 이슈들을 좀 보면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죠. 완전 물갈이가 됐었죠. 작년 9월 말에 요 CEO가 새롭게 선임이 됐었고 올 초에 글로벌 시장 부문의 CEO도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경영진이 거의 엄청나게 싹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이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매우 과도기적인 해가 될 거야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지난 8일 날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매출, EPS 모두 다 전년 대비 성장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만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 새로운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걸 실행하는 한 해가 올해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 장기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실행을 시작하는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들 그러면 올해는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겠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실적 공개 이후에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만연해요. 요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 요게 이제 목표가 부분인데 요 빨간색이면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그런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가이던스가 보수적이었고 회사에서는 어떤 장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는 실행하는 해가 될 거야. 이렇게 기반을 닦는 해가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크게 먹을 게 없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앞서 그 일본계 애널리스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중립이라고 했냐면 페이팔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익성이 뭔가 성장을 해야 목표 주가를 높여주고 그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 건데 수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그게 너무 부족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서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들이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이제 첫 해라는 점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변화를 주겠지만 그게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그러면 중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인 EPS의 성장 잠재력을 지금 평가하기는 너무 어려워. 올해는 그냥 그런 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EPS가 어떤 궤도로 성장 이런 걸 예측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거래 마진 규모가 명확한 성장 궤도로 복귀하고 지금 페이팔이
장기 성장 비전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게 검증이 돼야 그때부터 이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페이팔이 결제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페이팔 앱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 그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보수적일 수 있다.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실적은 오버슈트 가능성,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 자기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현 상황에서 급격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내가 확신하기에는 뭔가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립이라는 겁니다. 지금 월가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이래요. 뭔가 확인이 필요해, 신뢰가 필요해 이런데 그에 대한 반론이 있어서 요거는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페이팔 지금 사야 돼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은 결제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다들 성장에 대한 의문 얘기하는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총 결제량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건 여전히 이 페이팔 안에서 여전히 다들 거래하고 결제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활성 계정 수가 지금 4억 2,600만 개입니다. 앞서서도 봤지만 이게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물론 정체되고 있는 추세가 몇 년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팔에는 수백만 개의 소비자 계정과 수백만 개의 이 가맹점들, 판매자 계정이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소비자들이 이걸 쓰는데 가맹점이 이걸 끊을 일도 없고, 그렇죠? 가맹점이 많은데 소비자들이 이걸 끊을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선순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거 무시 못한다.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 구글페이 경쟁사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요 강력한 네트워크화가 어느 정도 페이팔의 그 점유율을 딱 지켜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가치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후에 나스닥 배당 포함한 전체 주주들의 수익률이 평균 51%였다고 합니다. 페이팔은 주가 죽 썼거든요. 그러면서 PER도 17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페이팔의 순현금 포지션이 60억 달러에 달하면서 재무 구조도 너무 뛰어나게 안정적이야. 이런 점에 있어서 페이팔은 사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확인 못하고 떨어졌을 때가 살 기회야라는 주장입니다. 자, 맞나 한번 주가를 볼게요. 페이팔은 팬데믹 때 엄청 떴었죠. 다들 그냥 모바일로 뭘 하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14% 하락했고 올 들어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5%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가의 의견은 어떠냐? 이제 확인 좀 하자. 중립이 좀 많습니다. 48명 중에 22명만 매수, 46%만 매수이고 그 이상이 중립 의견입니다. 50% 이상이요. 그래서 조금 더 얘네 성장하는 거, 궤도 올라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라는 의견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평균 목표 주가는 69.41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한 19%는 높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한 19%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나는 거죠. 많이 내렸다. 얘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되면 페이팔 사면 되는 거고 다들 확인하고 월가 애널들 저렇게 부르짖는데 일단은 중립 모드 지키다가 나중에 확인되고 좀 올라가면 지금 자꾸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 허벅지집에서 사지라고 하는 분들은 중립 의견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